설계 기준별 평균 재현 주기와 초과 확률입니다. 내진 설계에서 50년의 초과할 확률이 10%인 지진 운동과 500년의 지진 운동이 서로 같은 의미인가? 얼추 같은데요. 엄밀하게 풀어보면은 이게 계산을 쭉 해보면요. 뭐 계산하는 게 재현 주기하고 초과 확률, 비초과 확률 요 공식을 써가지고 쭉 계산해 보면은 50년에 초과 확률이 10%인 지진 재현 운동을 정확하게 보면은 475년이 나옵니다. 재현 주기가 500년이랑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그냥 500년이라 볼 수 있죠. 공학적으로. 그 다음에 50년에 초과할 확률이 2%인 지진 운동을 구해보면은 2475년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얼추 근사하게 뭐 2400년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2500년이라 얘기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웹사이트에서는 USGS에서는 지진 재해 지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50년의 초과확률이 10%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475년, 2475년 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지진의 PGA 값을 근사할 수 있고요. 이 값을 우리가 설계 스펙트럼에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2.5배를 곱해줬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단축이 크다고 해서 2.8배를 곱해주는데 지금 미국 기준 이전까지 우리가 썼던 기준은 2.5배를 곱해줍니다. 2.5배를 곱해줘가지고 요 단축이 스펙트럼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진 설계 기준에서 하고 있는 재현 주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요. 이것은 아직 고치지 않았는데 이것도 다 고쳤는데 이제 뭐 3분의 2 값을 쓰는 거 뭐 2475년 등등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걸 좀 정리했는데요. 옛날 걸로 정리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2475년 쓰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 값의 전체적인 크기는 뭐 겉모습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전에서부터 사용해 오던 값들이 있는데 그 값은 붕괴 방지는 1000년이고요. 교량은 아직도 1000년하고 지금 건축에서는 지금 2475년에다가 나중에 3분의 2, 1.5로 나눠준 거죠. 나눠준 값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 수행 수준에서는 100년 요때 근간에 그래서 이거를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확 증가시킬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뭐 내진 설계 100년짜리로 하던 것을 1000년짜리로 바꾸면은 그 사회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적절한 수준 내에서 큰 사회적인 무리가 안 가는 한도 내에서 내진 설계 기준을 에, 수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10,000년 정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예전에 업그레이딩을 안 시켰는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업데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각각 재현 주기가 붕괴 방지 수준, 기능 수준의 재현 주기가 다르다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렇게 층상 6개 층으로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집안의 고유 주기, 그 다음 평균 전단파 속도, 그러니까 30m까지 평균이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20m를 쓰기도 하는데요. 공식은 같은 공식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전단파 속도를 구했고요. 30m까지 이렇게 30m를 딱 합니다. 8, 26, 7, 14, 30m. 더 깊지만은 그 다음에 그 집안의 고유 주기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구하는 방법 엑셀로 구할 수 있고요. 집안의 고유 주기는 집안의 깊이를 30m로 가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강진 지속 시간을 구할 때 아리아스라는 사람, 이게 이 사람이 설명이 되어 있나요? 이게 멕시코인가 칠레 사람이죠. 칠레 엔지니어가 1970년도에 제안을 했는데요. 요것들을 우선 가속도를 계측하면 가속도의 자승을 적분해 가지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승을 해야지 양수가 되고요. 그것을 더해야지 누적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의 자승이란 것은 에너지니까요. 에너지의 크기죠. 그래서 요 지진 엘센트로를 만약에 이렇게 요 공식을 써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계속.
계속 더하니까요. 양수를. 근데 이 중에서 5%하고 75%에 해당되는 시간을 요것을 강진 지속 시간이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기준에서 강진 지속 시간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규모 6에서 6.5인 경우에 강진 지속 시간이 7초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통 기준 2017년 행안부의 공통 적용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뭐 아리아스 인텐서티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해서 그 AVD 프로그램 이게 매트랩으로 돼 있나 파이썬으로 돼 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오래돼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지진의 세기, 진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PJ 값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최대 지방 가속도, 최대 지반 속도, 최대 지반 변이가 있는데요. 이제 그 설명이 쭉 돼 있어요. 대부분 지진은 지방 가속도를 계측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점, 우리가 상대 뭐 속도를 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제 그 절대 그 지방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흔들리는 것을. 그 다음에 단주기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력 자체가 지방 가속도하고 비례한다. 내진 설계 이용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뭐 최대 지방 가속도라고 하지만은 이제 단주기 같은 경우는 거의 비례하지만은 이제 장주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응답 거기 가속도랑 최대 지방 가속도는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진 기록을 하나의 값으로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크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 G값이 얼마야? 중력 가속도의 15%야 라고 하면은 0.15G 하고 여기다가 질량을 곱해주게 되면은 하중이 되는 거죠. 관성력. 그 다음에 이게 PGA 값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갑자기 뭐 에러식으로 갑자기 픽 한 점만 그냥 바늘처럼 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진동수 성분의 영향을 받고요. 그 특이 피크 값을 공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 특이 피크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파는 S파보다 먼저 도착하고 고진동수 성분을 많이 갖고 있죠. 얘가. 근데 크기는 작아요. 수직 방향 운동에 큰 영향. 밑면에서부터 지반이 있으면은 이렇게 밀면서 들어오니까요. 피파가 영향이 더 크고 왜 피파, 에스파 얘기가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 지반 속도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손상하고는 PGV 값이 큰데 구조물의 손상이 일반적으로 크더라. PGA 값보다도 더 손상하고 구조물의 손상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지방 가속도보다는 거기 저진동수 성분에 더 민감하고요. 여기는 고진동수 성분. 굉장히 단주기. 이건 일반적인 구조물. 그 다음에 이거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지진 가속도를 적분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최대 지반 변이란 것이 있습니다. 최대 지반 변이, peak ground displacement. 굉장히 이거를 계측하기는 어려운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적분해서 구하는데 이게 적분하다 보니까 적분 상수가 2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호 처리가 필요하고 신호 처리에 들어가는 이런 상수 값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반 변이는 일반적으로 믿지도 못하고요. 거기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학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구조물의 응답이 얼만큼 영향을 주는 거기 가속도냐, 속도냐, 변이냐 이게 더 중요하므로 구조물의 응답을 고려한 변이를 가지고 스펙트럼 변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되는 가속도와 속도와 변이를 스펙트럼 가속도, 스펙트럼 속도, 스펙트럼 변이라고 합니다. 공학적으로 관심 있는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되는 그죠?
진동수 성분에서의 응답의 최대값을 스펙트럼 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고.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제연주기가 5,000년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5,000년을 사용하는데 4,800년 제연주기를 사용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인 경우는 이제 공용 기간을 이렇게 정하고요. 초과 발생 확률을 똑같이 10%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그 사용된 수식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은 재현 주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4,800년, 2,400년, 1,000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ASC7이라든가 아시토라든가 유로코드 8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초과 발생 확률 값을 그러니까 공용 기간을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초과 발생 확률 값을 변동을 시켜가지고 구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5,000년, 2,500년. 예, 아시토도 마찬가지죠. 공용 기간이 75년, 건물 같은 경우에 공용 기간이 50년 해가지고 초과 발생 확률을 수정을 해가지고 변동을 시켜서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유로코드는 공용 기간을 100년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과 발생 확률, 사실은 수학적인 거기 뭐 그게 없는데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거기 그 우리가 공용 기간이 500년, 250년 말도 안 되죠. 500년 이렇게 해가지고 초과 확률이 10%인 지진을 구하다 보니까 4,800년이 나왔고요. 2,400년이 나왔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5,000년과 2,500년 딱 떨어지죠. 5,000년과 2,500년. 예, 2,500년. 우리나라는 2,400년 지진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2,500년 지진에 대해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